안녕하세요. 어바웃 텍스 세무사 김민주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음식업의 세무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무적으로 업종별로 세무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음식업의 경우에 어떤 세무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증빙교부 같은 경우에 음식업은 영수증 발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시면 되시고요. 요즘 대부분의 경우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많이 발행을 하시죠.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카드 발행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시고 단 상대방의 요구가 있으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업원 채용. 자, 사장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직원을 채용하는데 직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고민이 되시죠? 직원 신고 같은 경우에 원칙은 정직원으로 신고하면 사대보험 신고를 모두 해야 되죠. 근데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원들의 이직도 작고 단시간으로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고려하실 수 있는 게 일용직 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용직은 세무적으로는 요건이 4대 보험이랑은 요건이 약간 틀린데요. 세무적으로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 세법상 일용직으로 보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 4대 보험하고 약간 배치가 되는 것이 4대 보험에서는 이제 한 달에 60시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그 4대 보험을 의무 가입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용직의 세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은 비과세 하루에 일당 1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하십니다. 일당 10만원이 초과되면은 세금이 약간 붙고요. 그래서 그거 고려하셔서 일용직이냐 정직원이냐 이렇게 선택하셔서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자, 음식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데요. 면세 품목을 음식업의 경우에는 많이 구입을 하시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농수산물이 되겠는데 뭐 야채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을 많이 하시게 되죠.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 면세 품목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세 품목은 부가세를 내가 주고 구입을 하지는 않지만 면세 계산서를 수취를 하시게 되시면 일정 부분 공제를 해줍니다. 자, 공제율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108분의 8, 퍼센트지로 따지면 한 7.4%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시하지 못하죠. 꽤 큰 금액이에요. 7.4%면은 일반적인 부가세가 우리가 10%인데 7%면은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시죠. 그래서 증빙을 잘 수취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는 게 또 있는데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라는 거는 이제 그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자 나라에서 일정 퍼센티지만큼 신용카드를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1.3%,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의 2배인 2.6%. 그래서 한도는 있어요. 1년에 5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꽤 돼요. 매출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700만 원 공제되셨는데 5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갑자기 올라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꽤 된다. 그래서 챙길 수 있는 게 이제 요거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 세액 공제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자, 음식업도 이제 뭐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실 수도 있고 법인 사업자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이제 다음해 5월, 3월에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그 사실에 따라서 매출 신고한 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세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이제 뭐 기준이 되는 수치는 조금 있어요. 이제 표준소득률이라고 해서, 보통 표준소득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순경비율,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업의 단순경비율이 한 85% 정도 돼요. 그래서 경비를 이제 그 추계로 단순경비율 대상자 같은 경우에 하실 수 있는 경우에 한 85% 경비를 인정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득률을 추정을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100%에서 85% 빼면 한 15% 정도 소득률로, 표준소득률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업의 경우에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 추정을 하고요, 소득률을. 그리고 이제 주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 조특법상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에서 조세 감면에 이제 요건이 해당이 되면 감면을 일정 부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중소기업들의 이제 그 장려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음식업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돼요, 조특법상. 그래서 어떤 조세 감면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게 꼭 필요하시겠죠. 네. 그리고 세무조사.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요즘에 뭐 말이 많죠. 그래서 세무조사가 혹시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가 이제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가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겠냐. 그게 이제 두 가지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지만, 가공자료 매입할 경우에, 가공세금계산서나 가공계산서, 이렇게 가공자료를 받아서 수치를 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파생이 돼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 신고 비율, 작게 신고하면. 요거는 이제 신용카드 매출 대비해서, 내가 신용카드는 매출이 발생하는 게 그대로 노출이 되니까, 신용카드 매출 대비해서 현금 신고 비율이 갑자기 떨어졌다거나, 이제 그 지역에 동종업종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현금 신고 비율이 너무 낮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수정 신고를 하라고 하거나,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식업의 세무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